예, 그럼 잘 쉬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관련성의 오류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솔직히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한 45분? 4분 정도 됐죠? 그 정도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련성의 오류는 이제 전제 참 거짓과는 상관없이 이제 그 전제랑 그 뭐라 해야지? 결론이랑 이제 관련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구간기술사에는 뭐 엘리베이터를 설립해야 한다. 맨날 듣는 예시죠. 까마귀가 까마니까. 까마귀가 까맣다는 건 참이지만 전제와 그 결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 사이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논증은 설득력이 없는 논증이 되겠죠. 관련성과 관련된 오류로는 주로 호소의 오류, 뭐 감정의 호소, 힘의 호소, 대중의 호소 대표적인 오류고요. 사람의 오류, 인신공격, 저자의 말을 믿습니까? 정황의 오류, 이러저러하니까 그럴 것이다. 피장파장의 오류, 니도 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논점 일탈의 오류가 여기 들어갑니다. 논점 일탈의 오류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냥 주제에 안 맞는 딴소리를 하게 되면 논점 일탈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논점 일탈의 오류에는 그거 자체, 그리고 뭐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의도 확대 오류 같은 게 있고요. 무관 증거의 오류도 있어요. 무관 증거의 오류는 뭐냐면은 그 상황에 안 맞는 전제를 쓰게 되면은 그 오류가 됩니다. 발생적 오류 같은 거, 그리고 원천 봉쇄 오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소의 오류에는 감정의 호소, 힘의 호소, 대중의 호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시장의 우상 같은 것도 여기 속하게 되겠죠. 감정의 호소라면은 이제 그 어떤 내용적 타당성, 내용적 정당성보다는 이 논증을 듣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이 주장을, 논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TV에 나오는 토론자들 있죠. 100분 토론, 정책 토론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내용적으로는 이미 검수가 많이 끝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듣는, 그러니까 당사자들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논증이 설사 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100분 토론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토론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토론 프로그램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대방들은 그 논쟁의 당사자들, 이쪽 편하고 저쪽 편이 있죠. 옛날에 그 뭐 비트코인 그거 갖고 했을 때 뭐 비트코인 찬성파 반대파 요래 있었잖아요. 서로는 서로를 이제 토론해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설득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께 말렸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토론 프로그램이 망하는 거예요. 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서 그 주변에 패널들이 둘러 앉아 있잖아요. 패널들 혹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찬성적 정보는 이런 거고 반대적 정보는 이런 거다. 즉 그 토론을 보고 설득되거나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패널이랑 시청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길래 말을 해놨습니다. 감정의 호소는 그런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감정을, 상대방의 어떤 정서를 흔들어 가지고 그 효과를 보는 거죠. 이거는 논증에 해당해서는 이제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논증에 해당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마케팅에는 안 그래. 마케팅은 저 사람이 내 물건이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사기만 하면 장땡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뭐 광고나 이런 데서는 요거를 잘 쓰죠. 감정의 호소. 한국인이라면 이 영화를 꼭 봐야 합니다.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앱을 씁니다. 뭐라 해야지? 그리고 뭐 누구라면 이 브랜드를 꼭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를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뭔가를 주장하려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어떤 비판적으로 어떤 자신의 주장을 전하려고 할 때는 이게 오류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힘의 호소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널 때려버리겠어 라고 하는 거, 뭐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들어,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 관련성이 없는데 힘 갖고 관련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윽박지르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거는 수시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게 대표적이죠. 대중의 호소는 이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주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넌 왜 그러냐라고 하는 쪽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대중의 호소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호소의 오류는 딱히 예시 동영상 예시들이 주변에서 찾으면 많기 때문에 뭐 대충 요 정도만 해볼게요. 요거 엑스맨 울버린의 탄생 그거 그 개봉했을 때 실제로 만들어졌던 포스터입니다. 울버린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여 있는데 다니엘 헤니가 나온다는 것만으로 이제 국뽕 마케팅을 했죠. 뒤에 태극기도 깔고 대한민국과 함께한 이라는 말을 해서 이제 대표적인 감정의 오류라고 감정의 호소라고 할 수 있고요. 힘의 호소.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네, 저기서 이제 김 부장한테 철퇴를 맞아서 죽죠. 저거 동영상은 원본을 좀 찾아볼라 했는데 모든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도는 모든 동영상이 합성 동영상이야. 그래서 원본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짤로 한 거고 대표적인 힘의 호소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저 이야기 태조왕건도 이제 오래된 드라마다 보니까 그리고 태조왕건의 저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그거가 저 궁예가 기침소리를 찾아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뒤에 게 좀 중요한 거였는데 뭐냐면은 한국사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왕건은 개경의 호족으로서 이제 철원에서 이제 그 철원에 있었던 저 궁예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그때 궁예는 이제 성이 김씨라고 알려져 있죠. 김궁예죠, 이름이. 그 신라 왕족의 무슨 아들이었다, 왕자였다고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죠. 근데 후삼국 시대에 그 견훤, 궁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왕자거나 무슨 상서로운 무슨 영웅이라는 그 신화가 다 있기 때문에 궁예가 진짜 그 신라 왕자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어쨌거나 궁예는 처음에 이제 도적이었던 양길 밑에서 이렇게 세력을 불리다가 양길을 처치하고 그 세력을 다 흡수한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 옛날에 억울하게 망했던 고구려를 잇는다고 해서 후고구려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그 한강 북쪽에 있는 한강 쪽이랑 그 북쪽에 있는 그 호족들을 이렇게 포섭하게 되죠. 그 와중에 이제 개경에 있던 왕씨 호족도 들어가게 되고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이제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본인이 미륵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게 뭐 굉장한 건 아니고 뭐 요새 말로 치면 재림예수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불교 세계관 안에서는 미륵이라는 미래불이 와가지고 그 불쌍하게 사는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전부 서방 정토로 이끌고 간다라는 요런 내세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미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뭔가를 다 꿰뚫어보고 뭐 관심법이 있다 요런 생각하는데 관심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기침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바른 말을 안 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문제는 왕건도 저걸 받게 되죠. 의심을 받게 되는데 당시 저 궁예의 책사로 있던 최응이 이제 붓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왕건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라고 하니까 이제 궁예가 그 왕건을 봐주게 된다. 사실대로 말했으니 참 착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네, 대중의 호소는 뭐 이런 거죠. 고양이를 갖고 싶은데 자기는 고양이가 없어. 근데 나만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양이가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뭐 대중의 호소라고 할 수 있죠. 이 티 합성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웃기는 한글 들어가 있는 티 입고 있는 외국 배우들 요래 나오잖아요. 이거 다 합성이라고 하네요. 찾다 보니까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우선 역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오류는 뭐냐면은 혹은 그 말을 이제 내 의견에 반박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서 내 주장이 더 나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말이 맞고 공격을 당한 사람 말이 틀린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인신공격의 오류는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그 어느 상황에서든 유구히 많이 쓰이는 오류입니다.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군 안에서 무슨 그 부조리 사태 같은 거 있는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제 동성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당 국회의원이 저 동성애자가 하는 말을 믿느냐라는 식으로 했죠. 문제는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뭔가 동성애자라는 저 단어에 민감했을 건데 지금은 아무도 저거에 신경을 안 쓰죠.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보단 적죠. 그래서
저 말을 한 다음에 역풍 맞았죠 그때. 어쨌거나 저 동성애자가 하는 말을 믿습니까? 저 공산주의자가 하는 말을 믿습니까? 옛날 어디죠? 그 맥케인이란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쨌거나 미국에서든 냉전 시대에 그런 저런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되게 컸었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욕을 쓰는 쪽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안 먹히는 추세죠. 그리고 정황의 오류가 있어요. 정황의 오류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고 쳐. 내 주장을 반박한다고 치는데 문제는 상대방은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은 자기가 주장을 함에 있어서 내 주장을 반박함에 있어서 나름의 논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싸그리 무시하고 저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장에 반대하는 거다. 저 사람은 그냥 반대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가령 내가 낙태 찬성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해봐요. 근데 상대방이 반대한다고 해봐. 근데 그 상대방이 신부야.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예요. 그는 신부니까 당연히 낙태가 나쁘다고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이 이유가 없이 신부기 때문에 내 말에 반대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신부님이 의사라고 쳐봐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신부를 하고 있다고 쳐봐.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낙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낙태한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신 논증을 짠 거였는데 내가 그걸 싸그리 무시하면서 저 사람은 신부니까 무조건 저렇게 한다라는 거죠. 가령 저 사람은 전과자니까 무조건 말이 틀릴 것이다. 가령 어떤 사기꾼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기꾼이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해봐. 근데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 해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런 식의 오류가 정황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장파장의 오류는 뭐냐면은 니도 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요게 대표적이에요. 아버지도 담배 피시면서 왜 저 애가 담배 피는 걸 갖고 뭐라 하죠? 하면은 이제 등짝 맞겠죠. 이게 되게 강력한 오류예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의 오류가 많이 쓰인 게 이런 거죠. 범죄자는 절대 준법이나 합법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이게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그의 폭을 확 줄입니다. 가령 너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왜 딴 사람들 잘못한 거 갖고 뭐라 하니? 라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전혀 얼토당토 안 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도 그런데 왜 남한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확 들게 되죠. 그래가지고 요걸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세 개는 정말 많이 쓰면서 당하기도 쉽고,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혹하는 그런 오류가 되죠. 하지만 오류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논점 일탈의 오류는 말 그대로 딴소리하는 거라고 했죠. 예시 한번 볼게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예의를 숭상해왔다. 이런 가치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이 논점 일탈의 오류는 그렇다고 쳐봐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야. 우리 민족은 예를 숭상해왔대. 근데 이런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대. 좋게 생각하면은 그래, 육아휴직을 보장해가지고 애를 키우면서 저런 가치를 애한테 교육시킬 수 있겠지라는 것까지 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의숭상과 육아휴직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이런 식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걸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시 동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성형 다 필요 없는 기라. 밋밋한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쌍꺼풀 수술하고 싶겠지. 쌍꺼풀 수술해가 눈 커지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겠노? 눈도 했겠다. 코도 좀 높이고 싶겠지. 코 수술해가 콧대 높아지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겠노? 눈, 코도 했겠다. 턱도 좀 깎고 싶겠지. 턱 깎아가 V라인 되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요. 아니지. 더 깎으면 아파서 바로 소고기 못 먹는다. 그러고 네 여동생 말고 니나 좀 해라.
논점 일탈을 사용한 개그였죠. 어르신 먹을만 하면 무조건 소고기 사 먹는다고 하죠. 네, 저런 식의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걸 논점 일탈의 오류의 예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에 논점 일탈 오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은 웹툰 접었나? 어쨌거나 만화는 잘 안 그리죠. 스트리밍 하고 있는 침착맨이 한때 만화가로서 만화가 이말년으로서 이말년 시리즈 그릴 때 그렸던 전설의 명작 불타는 버스의 두 컷입니다. 불타는 버스가 첫 번째 작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정식으로 이 사람이 야후의 웹툰을 맨 처음 연재했을 때 그때 1화가 불타는 버스였거든요. 불타는 버스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지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졌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게 나와. 내용을 얘기해주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담배 피고 있다가 이제 버스가 와서 탔어. 근데 이제 돈 넣어야 하는데 까먹고 담배 꽁초를 돈통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통에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어쩌지 하다가 이제 불이 활활 났는데 저 지금 비상망치 맞고 쓰러지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비상망치로 이 사람을 기절시킨 다음에 불이 난 김에 청와대로 가.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알았대. 그래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오케이 이러는 게 한때 밈이었죠. 이거는 이제 흔히 이말년의 밈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실미도를 이제 패러디한 거였죠. 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이러면서 갔던 거. 실미도도 이제 아주 오래된 영화가 돼버렸네요. 어쨌거나 이말년 시리즈의 불후의 명작이었던 불타는 버스가 대표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해가지고 병맛 웹툰의 시작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논점 일탈의 오류 다른 거는 허수아비 논증입니다. 허수아비 논증이 이제 의도 확대랑 보통 겹쳐져 가지고 이제 많이 쓰여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학생 토론대회 같은 데 나가면은 대학생 중에 토론을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문제적 남자였나? 그 프로그램 보면은 어디서 똑똑하다고 이제 이름 난 사람들 오잖아요. 그래가 홍콩 무슨 대학에 토론 되게 잘하는 정치학과 학생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투표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어요. 투표권을 똑똑한 사람들 혹은 특정한 어떤 시험을 거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한테만 줘야 하는가라는 주제였는데 홍콩 학생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타일러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도 이제 논쟁 수준도 그래요. 사실 어떤 생각을 말로 진짜 썰을 잘 풀어내는 거는 되게 그것도 능력이고 그 썰을 잘 풀어낸 두 사람이 서로 반대 입장에 만나가지고 싸움 붙는 것도 되게 드문 케이스야.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릴 때는 상대방한테 어떤 정석적인 공격을 가는 것보다 요 허수아비 논증과 의도 확대로 오류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전문가도 그렇게 하고 전문가도 그렇게 하는 판에 대학생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허수아비 논증은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해가지고 허수아비 주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때리기 쉬운 주장으로 바꿔내는 거야. 상대방의 주장을. 그래가지고 그 주장이 상대방이 했던 주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 예를 한번 볼게요. 나는 사회보장제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을이라는 애가 저 사람은 지금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 갑이라는 사람은 그냥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저 말을 이제 부풀려가지고 키워가지고 왜곡해서 공산주의로 바꿔내는 거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토론대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저 애가 나한테 내 주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때렸으면 자기도 때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난타전을 벌이면 됩니다. 의도 확대 오류는 이제 허수아비 논증하고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방의 의도를 허수아비 논증은 왜곡해가지고 키우는 거라면은 의도 확대는 범위를 키워가지고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죠. 어차피 두 개가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함께 쓰여. 기본적으로 실제로 쓰일 때는 의도 확대 오류 상대방의 주장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 이번 시간이 끝났으니까 술 한잔 해야겠어. 네가 간암에 걸리길 원하는지 몰랐는데? 라는 식으로 술 먹는 거에서 간암이 걸리길 원하는 쪽으로 이제 의도 확대를 하는 거죠. 물론 허수아비 논증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예인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장 옷을 못 입은 패션 센스가 떨어지는 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드래곤, 2번 GD, 저기요? 3번 권지용. 저기요. 다음 중 가장 옷을 그지처럼 입었다 생각되는 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니 이거 다 왜 이래? 아, 왜 다 옷이 왜 이래?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똑같잖아. 지드래곤 스타일은 다 거기서 거기다. 아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문제다? 헐. 지드래곤 지금 얼굴이 뭐 못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유민상 씨가 지금 누구 얼굴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지적한 게 아니라. 유민상 씨 네. 시간 초과입니다. 야 그럼 정답이 뭔데? 계속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여보세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패완어를 주장하시는 패고 싶은 완벽한 얼굴 유민상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도 표현월이야. 다음 문제는 KBS 아나운서 박소라 씨가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퀴즈 카페 유민상이 억울한 역할로 나오면은 모든 프로가 성공한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퀴즈 카페가 대표적으로 이제 허수아비 논쟁하고 의도 확대 오류를 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굳이 더 썼다면 뭐 흑백 논리 오류 뭐 요런 거 뭐 복합 질문의 오류 요런 거를 써가지고 개그 프로를 짠 거라고 보면 되겠죠. 무관 증거의 오류도 있습니다. 무관 증거의 오류는 이제 그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얘는 관련성이 그냥 제로야. 그 까마귀가 까맣다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에는 왠지 저거를 만족해야지 할 것 그럴 듯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원천봉쇄의 오류는 상대방이 애초 토론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흔히 말하죠. 그 어떤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책에 나온 거를 갖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은 이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뭐 아니면 공부하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평범한 건 싫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 책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책을 이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네네. 제가 책을 썼죠. 어떤 책이죠? 예,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네. 나도 아니라고 한다. 라는 책을 써서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첫 번째 다녀온 곳이 네. 이 사하라 사막에 횡단을 했죠. 사하라 사막이요? 석달 만에 횡단을 했습니다. 네. 예, 생수통 하나만 딱 들고. 생수통 하나만 네. 석 달 만에. 예,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사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사하라 사막인데 여기가 사하라 사막입니까? 출발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찍은 겁니다. 이때 그렇습니까? 무지하게 더웠어요. 옷 입고 출발했는데 네. 더워서 옷을 벗었잖아요. 네. 땀 닦고 있는 모습.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네. 알겠습니다. 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케네 그 세렝게티 초원이요? 네. 야생동물의 그 천국이죠. 네, 거기를 제가 횡단을 했죠. 이렇게 차로 이렇게 횡단하셨습니까?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요? 네. 아니 거기는 그 육식동물이 많아가지고 그 맹수들이 엄청 많은데. 뭐 이런 맹수요? 이런 맹수요. 이때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위험하죠. 사자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 찬바닥에 자서 입 돌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할 뻔했는데 네. 초롱이가 나중에 핥아서 깨워줬습니다. 초롱이요? 네, 초롱이. 네, 이 초롱입니까? 네, 초롱이, 네. 순둥이, 순둥이요? 네, 아롱이. 아롱이. 네. 근데 잠시만요. 사진이 조금 이게 신발을 얹으셨으면 이게 잔디가 이렇게 눌러져야 되는데 잔디가 이렇게 꼿꼿이 서 있네요. 그렇죠? 그 세렝게티 초원의 이 풀들은 네. 되게 빳빳합니다. 예, 예. 양말을 벗고 이렇게 밟으면 잘못하면 찔려요. 네. 그 정도로.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달인 코너의 어떤 시그니처 대사 중에 하나였죠. 발생적 오류는 어떤 사물, 사건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 시간대에 안 맞는 거를 이제 근거로 쓰는 거예요. 뭐 여기 있죠.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거. 요게 대표적인 발생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떼 이제 홀스죠. 그 BTS에 누군가가 이거 올렸는데 한국인만 웃고 외국인들은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못 웃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예시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애들이 손자 손녀가 연예인 할 거다 이러고 하면은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죠. 연예인이나 이런 거는 광대인데 광대는 이제 조선시대는 천민이었다. 그런 걸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발생적 오류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연예인은 이제 연예인이 벌어오는 돈이 이제 무지막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선이 별로 없죠. 웬만해서는. 근데 뭐 아직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꽤 있죠. 가령 이런 거 식객의 한 장면이죠. 여기서 보면은 요 여자 아버지가 이제 마장동에서 이제 도축일을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요 남자친구인데 이제 사법시험 통과해가 검사 임용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견례를 하러 왔는데 이제 남자 쪽 아버지가 여자 쪽 그 부모님 보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제 여자 쪽 아버지가 이제 도축일을 하시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걸 백정이라고 했고, 백정은 마을에서도 살지 못하고 천민 중에 천민이었다. 아무리 세상이 개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통과한 내 아들의 이제 아내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래갖고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요런 게 대표적인 발생적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이 시나리오,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소고기 먹으면서 잘 살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가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충분성의 오류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충분성이라는 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었죠. 논증에는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이 있었는데, 충분성이라는 거는 그 전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느냐를 말해요. 근데 연역 논증에서는 이제 형식적 오류가 없으면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무조건 결론이 참이 되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오류만 없으면은 전제 참만 이제 확인해 보면은 무조건 그 주장이 참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오류가 있나 없나가 충분성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귀납 논증의 경우에는 이제 개연성을 따지기 때문에 개연성을 나타내는 말, 뭐 퍼센트, 뭐 대다수, 뭐 요런 말들이 요런 어떤 확률, 개연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높을수록 이제 충분성이 높다라고 했죠. 연역 논증부터 살펴볼게요. 형식적 오류가 없으면 충분히 강력하다고 본다라고 돼 있는데, 형식적 오류는 여기서 말하는 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 4개를 가지고 대표적인 거를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형식적 오류를 살펴보려면은 또 그 제대로 된 형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논리학하면서 좀 더 하겠지만 우선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명제논리에서 나오거든요. 형식적 오류는 명제논리도 있고 고전논리에도 있습니다. 고전논리에도 몇 개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그래서 논리학 시간에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충 살펴보도록 하죠. 정권 긍정식이 있어요. P라면 Q이다,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라는 게 있고, 후권 부정식이 있어. P라면 Q이다, not Q이다. 그러므로 not P이다 라고 오는 게 있고, 이제 선언적 3단 논법 P 또는 Q이다, not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가원 3단 논법 P라면 Q이다, Q라면 R이다, P라면 R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올바른 3단 논법이죠. 올바른 그 논증의 형식이에요.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오류를 가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류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정권 긍정식, 후권 부정식 이렇게 있는데, 예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이거 예시를 다 써놨네요. 정권 긍정식 P라면 Q이다. 근데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라는 식으로 쓰거든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진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도 사라질 것이다. 후권 부정식 P라면 Q이다, not Q이다, not P이다. P라면 Q이다, Q, not Q이다, not P이다 라는 식이에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지는데 인간이 아직까지 안 사라지고 있으니까 꿀벌도 안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거죠. 선언적 3단 논법 P 또는 Q이다. 근데 not Q이다. 혹은 not Q이다, 혹은 not P이다. 상관없어요. not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이 상자 안에는 돈이 들었거나 돌이 들었다. 돈이 안 들었다. 그러므로 돌이 들었다 라는 거. 가원자 3단 논법 만약 P라면 Q이다, Q라면 R이다. 그러므로 P라면 R이다. 침대는 잠자리다, 잠자리는 곤충이다. 그러므로 침대는 곤충이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형식입니다. 연역 논증의 대표적인 오류들을 살펴볼게요. 정권 부정식이라는 게 있어. 원래 정권 긍정식이 맞는 거였거든요. P라면 Q이다, P이다. 그러므로 Q라는 거는 맞는데 P라면 Q이다, not P이다.
not Q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틀린 논증이 됩니다. 만약 수염이 있다면 남자이다. 수염이 없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니다. 누군지 알죠? 이거 김희철이거든요. 김희철은 남자죠. 자, 수염이 있다면 남자인데 수염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김희철이 남자가 아닌가? 그건 아니죠. 요거는 틀린 논증이 되겠습니다. 후권 긍정식이 있어요. P라면 Q이다. 원래 not Q이다, not P이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건데 P라면 Q이다, Q이다, 그러므로 P이다 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수염이 있다면 남자이다, 남자이다, 그러므로 수염이 있다. 수염이 있다면 남자여야 돼요. 근데 남자야. 그러면 수염이 있어야 하는데 수염이 없어. 그러므로 이것도 틀린 논증이 되겠지요. 자가당착의 오류는 모순, 패러독스 요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도 거짓도 아닌 말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보통 자가당착의 오류를 말하게 되죠.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참이라면 거짓말이 아닐 것이고 거짓이라면 참이겠죠. 이런 거. 이 자가당착의 오류는 옛날부터 많이 쓰였죠. 제가 알고 있는 옛날 걸로는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땐가? 그래가지고 미케네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무나 다 미케네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뭘 하나 해줘요. 저 다리를 건너면서 참도 거짓도 아닌 말을 하면은 이제 미케네 사람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시 미케네의 현인이 이제 저 다리를 지나가면서 미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해버리죠. 본인이 거짓말쟁이야. 미케네인이니까. 근데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쟁이면 참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아니면은 거짓말이 맞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가당착의 오류를 통해 가지고 미케네를 지켜냈다. 요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선언지 긍정의 오류가 있습니다. 선언지 부정 선언 3단원법은 이제 P거나 Q인데 어느 한자를 부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선언지 긍정은 P거나 Q다. P다. 그러므로 Q가 아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P이기 때문에 Q가 아니라는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선언문이라는 게 포괄적 선언문이 있고 베타적 선언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타적 선언문일 때는 요게 성립을 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선언문은 포괄적 선언문이거든요. P 또는 Q라는 요 말은 P일 수도 있고 Q일 수도 있고 P면서 Q일 수도 있다. 요 세 가지를 다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지 긍정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선언문일 경우에 오류가 되죠. 아이유는 가수거나 작곡가이다. 근데 아이유는 가수야. 그러면 아이유는 작곡가가 아니야. 라는 식의 결론이 나죠. 근데 아이유는 가수랑 작곡가를 둘 다죠.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이번에 앨범 나왔죠. 그래갖고 난 아이유가 나이가 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29이래. 되게 오래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데뷔가 16살이고 지금 29이니까 이 10년 넘게 했잖아요. 벌써 한 13년? 그 와중에 되게 별 문제 없이 본인이야 이제 세세하게 따지면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연애 생활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키즈 온더 블럭에 나온 거 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노래는 잘 듣는데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는 안 봐. 왜냐면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애가 너무 괴리감이 들어서 좀 그래. 그래가지고 옛날에 최고다 이순신이랑 무슨 몇 개 일일 드라마처럼 되게 가벼운 거는 그냥 봤는데 막 무게 잡고 나오는 드라마들 있었잖아요. 호텔 델 루나나 나의 아저씨나 그리고 페르소나 요런 거는 보고 있으면은 저 애가 저런 애가 아니라는 걸 저 사람이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저런 이미지가 아니야. 근데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이미지로 나오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겠어. 너의 아저씨가 나의 아저씨가 그렇게 명작 드라마로 손꼽히던데 어쨌거나 약간 연기하는 거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또 영화 찍는다고 하더라고. 어쨌거나 노래는 완전 취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유는 이제 그냥 장르가 아이유야. 그냥 적당한 그러니까 괜찮은 가사에 적당한 멜로디를 붙여갖고 아이유가 노래 부르면은 이제 히트곡, 인기곡이 나오게 되는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도 상당히 잘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거는 고전 논리의 오류고요. 3단론법을 만들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그냥 명제 논리 열어볼게요. P라면 Q이다. Q라면 R이다.
P라면 R이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결론은 P랑 R만 써요. P랑 R만 써. 그래갖고 얘를 대개념, 뭐 얘를 소개념, 그리고 대개념과 소개념을 이어주는 Q를 중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요 중개념이 다른 말로 매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는 매개념은 반드시 주연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 3단 논법에. 이거는 논리학 할 때 볼게요. 그러니까 매개념 전체에 대해서 어떤 선언을 해야 하는 명제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 3단 논법이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볼게요. 칼은 도검이다. 창도 도검이다. 그래서 도검이 칼과 창을 이어주는 건 맞아. 근데 칼은 창이다라는 요 결론이 나오냐라는 거죠. 도검이 칼도 도검, 날붙이라는 거고 창도 날붙이죠. 둘 다 날붙이긴 한데 그래서 칼하고 창이 똑같은 거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냐면 어떤 도검이 도검 전체에 대해서 그 선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검 전체에 대한 어떤 명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 상당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뭔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되게 범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되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나중에 논리학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4개 명사의 오류가 있습니다. 3단 논법에는 3개의 명사를 써야 돼요. 4개 명사는 명사를 4개 써가지고 발생하는 오류예요. 4개 명사. 그래서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다. 물고기와 사람은 모두 척추동물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아가미가 있다. 하나, 둘, 셋, 4개가 써였죠. 그래서 이 오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고 물고기의 아가미, 사람은 모두 척추동물이라는 매개념으로 이어져 있죠. 근데 아가미랑 사람이랑 이어주든지 아가미랑 척추동물을 이어주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아가미가 있다라는 요 결론이 잘못된 결론으로 나오게 되죠. 요 아가미가 있나? 예. 아쿠아맨을 안 봐서 아가미가 있어가지고 수중에서 호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호흡이 가능한 사람인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건 봤어요. 저스티스 리그 그 잭 스나이더 컷은 봤거든요. 제가 DC 거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DC 유니버스 그러니까 배트맨은 봤어.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라이즈, 뭐 다크나이트 그리고 배트맨 비긴인가? 그요 3개 시리즈는 봤고 슈퍼맨도 슈퍼맨 비긴즈 봤고 맨 오브 스틸 봤나? 뭐 어쨌거나 그래갖고 그렇게 따로는 봐. 근데 솔직히 DC 유니버스는 슈퍼맨이 혼자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걸 유니버스로 모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유니버스로 모으게 되면은 그 흔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배트맨은 너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냥 돈이야. 그래갖고 그 저스티스 리그 그거 보면은 그 배트맨이 그 누구지? 플래시 찾아갔을 때 플래시가 당신의 무슨 능력은 뭐죠? 이래 물어보니까 배트맨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배트맨이 솔직히 슈퍼맨이 빡쳐가지고 쳐들어가면은 뭐 고담 쉬고 나발이고 가네.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 뭐지? 코믹스 같은데 보면은 배트맨은 열심히 크립토나이트를 모으잖아요. 그래갖고 각 영웅들의 어떤 약점들을 모으는데 그 슈퍼맨은 이제 약점이 딱 정해져 있죠. 크립토나이트라고. 근데 나중에 그 뭐 또 무슨 그 미국 코믹스는 그냥 기본 설정만 공유하고 나머지 설정들이 이제 부딪히는 게 많잖아. 그 제가 또 어디서 봤던 코믹스에는 이게 있어. 딱 배트맨이 이것저것 다른 그 히어로들의 약점들을 쭉 모았는데 슈퍼맨 것만 못 모아. 그래가지고 슈퍼맨의 약점은 뭐냐고 하니까 그 원더우먼이 그래 부르니까 그 배트맨이 우리 모두가 합쳐가지고 저놈을 때려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솔직히 슈퍼맨이 너무 초인이라 가지고 이 카카로트급이잖아요. 거의 그 초사이언이잖아. 지구를 반대로 돌아가지고 시간을 돌리는 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막아. 그래가지고 그 슈퍼맨 2에 나와요. 그 자기 애인이 죽었는데 시간을 되돌리려고 그 자기가 도나? 지구를 반대로 돌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려.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앤데 그걸 어떻게 잡아. 그래가지고 DC 유니버스는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슈퍼맨이 그렇게 무지막지한데. 근데 이제 마블 유니버스는 무지막지한 놈도 조금 있긴 한데 그 가령 실버 서퍼?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하죠. 근데 애초 엑스맨 시리즈하고 그 마블 쪽은 이래 분리가 돼버렸고 그리고 데드풀도 이래 떨어져 나오고 이러니까 그 유니버스에서 우당탕탕 하던 애들은 그저 그런 애들이잖아. 토르 같은 경우에도 신이긴 한데 막 그 아레스나 그 DC 아레스나 뭐 이쯤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개 털리고 있잖아. 천둥의 신이긴 하지만 망치 휘두르는 것밖에 못하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DC 유니버스 건 잘 안 봤어. 그리고 귀납론증의 경우에는 이제 개연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야죠. 개연성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퍼센트 통계 자료를 쓸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통계 자료는 전설적이죠. 거짓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인의 말이고 하나는 통계 자료다라고 할 정도로 통계는 사기치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잘 써야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도 잘 봐야 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90%는 트와이스를 좋아한다. 그는 한국인이다. 그러므로 그도 트와이스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뭐 한국인의 90%가 좋아하니까 좋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인의 10%는 아이언맨이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은 미국인이다. 그러므로 그도 아이언맨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개연성이 낮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성의 오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귀납론증의 오류인 거죠. 얘네들은 전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케이스를 하나만 보고 일반화시켜버리는 경우입니다. 나는 흰색 까마귀를 한 마리 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흰색일 것이다. 라고 하면 대표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자기 고민 상담 같은 걸 한다고 쳐봐요. 근데 난 기본적으로 주변인한테 절대 고민 상담을 안 하거든. 그래갖고 고민 상담을 한다고 치면은 그 주변인들이 이제 위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뭐 이러저러해. 뭐 내가 많은 학생을 가르쳐봤는데 이러저러해. 뭐 내가 많은 내가 많은 일을 해봤는데 이러저러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사람을 만나봤자 얼마나 만났고 사귀어봤자 얼마나 사귀었으며 자기가 가르쳐봤자 몇 명이나 가르쳐봤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중에 이제 옛날부터 교사 생활을 하면은 뭐 한 번에 60명일 때부터 지금 뭐 20명, 30명일 때까지 있는데 가르친다는 게 단순히 자기 과목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어떤 학습 성향 같은 걸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대부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흰색 까마귀 실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디더라? 우리나라에서 찍힌 거거든요. 거창인가? 어디서? 뭐 알비노겠죠? 눈도 빨간색이겠지? 그러면은 어쨌거나 약간 간지나네. 자, 편향된 통계의 오류는 뭐냐면은 해안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름에 어디서 휴가를 보내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바다에서 보낸다고 대답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대다수는 여름 휴가를 바다에서 보낼 것이다. 모집단이 편향됐죠. 통계조사를 고루고루 해야 하는데 해안가 도시에 사는 애들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해안가에서 보내는 확률이 높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낼 때 그 통계를 내는 집단이 어느 쪽으로 편향된 경우에 편향된 통계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지에 근거한 오류. 지금까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고 해서 내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귀류법하고 부딪히겠죠. 귀류법은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단순한 논리체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현실 상황에서 귀류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뭐 참임을 드러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겠죠. 잘못된 유비의 오류. 남녀 간의 사랑은 전쟁과 같아. 그러니까 이 M16A1이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혹은 뭐 K2 전차가 너한테 도움을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저는 요걸 썼어요. M16A1. 요새는 K2 쓰나? K1 쓰나? K2 쓰겠지? 남녀 간의 사랑은 전쟁과 같. 이거는 지금 충분성이 잘 안 보이는데 뭐 어떤 것의 증가 추세는 마치 뭐라고 해야 하죠? 뭐 어쨌거나 급격하게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증가 추세도 폭발할 것이다. 뭐 최고가가 경신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유비 오류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원인 오판의 오류는 오비일학의 오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즉 원인을 잘못 찾은 오류예요. 참고로 요 뒤에 몇 가지는 나중에 귀납론증 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정도에 하겠죠.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졌다. 그러므로 까마귀의 비행은 배의 추락의 원인이다. 원인을 잘못 판단한 거죠. 인과 혼동의 오류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가 벌레 이 있죠. 요래 생기네. 피 빨아먹는 애.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열병에 걸린 사람은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생하고 관련되는데 열병에 걸리면은 체온이 높아져가지고 이가 못 산대 몸에서. 그래가지고 이가 다 떠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가 떠난 거는
뭐라 해야지? 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붙어있던 게 아니라 그냥 이가 살기 좋았기 때문에 붙어있던 건데, 이를 가지고 건강 상태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혼동해서 생각한 거겠죠. 이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아마 무슨 아프리카? 아니 무슨 원시 부족 조사하다가 이거 나온 예시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부족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 책에도 이게 원래 출처가 안 써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요런 느낌이에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통원인 무시의 오류. 번개가 친 후에 천둥이 친다. 그러므로 번개가 천둥의 원인이다. 실제로 번개와 천둥은 어떤 하나의 무슨 전기현상의 두 가지 발현이죠. 그러니까 시각적 발현이랑 소리로 발현하는 거. 청각적 발현이랑 두 개죠. 구름하고 대지의 전하차가 일정 정도가 됐을 때 그 사이를 이제 전하가 이동하면서 이제 번쩍하고 소리로 우르릉 하고 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요새는 컴퓨터에 오류가 잘 안 뜨는데, 옛날 윈도우 98 뜰 때는 오류가 진짜 수시로 떴거든요. 근데 이제 블루 스크린이 한글로 안 뜨고 영어로 떴어. 근데 블루 스크린의 대부분 뭐냐면은 치명적인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면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멈춰.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근데 영어를 못 보잖아, 못 읽잖아. 그러면은 블루 스크린이 뜨면 컴퓨터가 멈춘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블루 스크린과 컴퓨터 멈춤은 똑같이 하드웨어 오류라는 거의 두 가지 현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 둘 사이는 인과관계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게 그거 두 개이기 때문에 걔네 둘을 인과관계로 묶어서 공통원인 무시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위험한 비탈길의 오류. 이거는 마이너스 스파이럴, 그러니까 악순환, 악나선을 말합니다. 네가 지금 잠을 자지 않으면 내일 시험을 망칠 거고, 시험을 망치면 취업을 못 할 거고, 취업을 못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고, 비참하게 생을 망칠 거야 라고 하면서, 요새 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요게 문제라고 하죠. 도박사의 오류가 있습니다. 도박사의 오류는 독립변수를 종속변수라고 생각하는 오류예요. 이거 상당히 많이 범해. 예시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로또 번호를 살펴본 결과 22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러므로 이번 로또에도 22번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로또 공이 나오는 게 로또 기계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독립변수죠. 그러니까 이전에 돌렸던 게 이후 사건에 영향을 못 미쳐. 하향인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통계는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 많이 돌리다 보면은 번호들이, 그러니까 많이 돌리다 보면은 물리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이 다 똑같이 생겼지만 조성에 따라서 사출된 거에 따라서 공무게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거에 맞게 차이가 나겠지. 결국에 많이 돌리게 되면은 27번이 지금 가장 많이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17번은 125번이잖아. 많이 돌리다 보면 다 비슷한 숫자로 나올 거야. 근데 22번이 많이 나왔다 해서 이 번호가 또 나올지,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안 나올지, 뭐 이런 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도박하면서 인생 말아먹은 대표적인 애 이거 도박북시록 카이지라는 만화의 주인공인 카이지예요. 자와자와 하는 걸로 유명한데, 어쨌거나 그런 상태가 돼버리겠죠. 요거는 되게 많이 말해줘요. 물론 독립변수가 아닌 애들한테 대해서는 그게 종속변수일 수 있겠지. 가령 중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 번호로 막 편향해가지고 이거를 아마 정답지를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1번만 잔뜩 나오게, 이런 식으로는 설사 1번 맞는 답을 다 찾아 쓰더라도 20문제 중에 15문제가 1번이면은 누구든지 고민해 볼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그거를 배분을 좀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종속변수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로또 번호 뭐 이런 거는 다 독립변수죠. 오류를 피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솔직히 마음 먹고 오류를 범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쓰기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오류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논점 일탈이나 이런 거에는 안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무슨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죠. 본 논문의 목적은 땡땡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땡땡땡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점과 무관한 것은 다루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이러한 건데, 이런 논점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맥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맥락 중에 요거랑 요건 안 다루고 요것만 다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언을 해줄 수도 있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발생적 문제. 발생적인 거는
자기가 그 발생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찾아볼 수가 없잖아. 가령 뭐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거 못 찾잖아요. 그런 거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넘기는 거지. 증명 불가능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러면서 넘기면은 그래도 최소한 그 어떤 관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류를 피할 수 있고, 논리를 전개할 때 만약 자기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나중에 논리학 배운 거 가지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시험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오류에 관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해요.